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예전부터 댓글로 주셨던 질문인데요.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같은 나르시시스트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르시시스트가 다른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사실 다뤘던 영상들은 대부분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인격장애가 없는 사람이 만났을 때를 거의 기준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른 경우는 어떤지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나르시시스트가 나르시시스트를 만났을 때, 이 둘이 연인이나 부부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계속해서 이어서 나르시시스트가 다른 인격장애인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 연애를 하거나 결혼했을 때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연애를 하는 것은 흔한 패턴이고, 또한 나르시시스트들끼리 베스트 프렌드가 된다든지 이런 것 또한 흔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서로 결혼을 하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들은 정말 순수하게 서로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호간에 서로를 착취하고 서로에게서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만날 때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갖는 비즈니스 관계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부, 명예, 사회적인 지위, 영향력, 명성, 돈, 인맥을 이용해서 본인의 성공을 추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근데 나르시시스트끼리 둘이 어떻게 만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이 나르시시스트 안에도 타입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타입의 나르시시스트끼리 만났을 때는 장기적인 관계가 가능하지만, 서로 같은 타입의 나르시시스트가 만나면 이 관계는 장기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 나누는지, 첫 번째는 나르시시스트를 신체적인 나르시시스트와 지적인 나르시시스트로 구분하는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타입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고, 존경을 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나르시시스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매력, 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자존감 공급자를 찾는 반면, 이 지적인 나르시시스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무언가를 보는 시각이라든지 지적인 면을 어필을 해서 자존감 공급자를 찾고, 또한 자기가 이런 면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관심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체적인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외모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몸매 관리라든지 성형수술이라든지 화장, 패션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 사람이고요. 이 지적인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똑똑한지, 내가 어떤 분야에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어필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두 사람 다 모두 지적인 나르시시스트다. 이런 두 사람이 연인이 되거나 사귀었다. 자, 그러면은 서로가 자기의 생각을 서로에게 주입하려고 하잖아요. 이 나르시시스트는 본인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이 지적인 나르시시스트가 두 명이 만나면은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게 되고, 결국엔 서로 상처를 주면서 끝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신체적인 나르시시스트와 지적인 나르시시스트가 만났다고 봅시다. 제가 이 그림을 신체적인 나르시시스트와 지적인 나르시시스트가 만났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신체적인 나르시시스트는 이 지적인 나르시시스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판단력 이런 것들을 존경하게 되고요. 이 지적인 나르시시스트는 신체적인 나르시시스트의 미모, 외적인 매력, 성적인 매력, 이런 부분을 존경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전리품,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트로피 배우자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칭찬해주고 만족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신체적인 나르시시스트는 미모를 잃게 되고 점점 더 늙어가겠죠. 그리고 이 지적인 나르시시스트는 본인의 이제 이런 성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은퇴하고 나이가 들면서 예전과 같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들은 서로가 굉장히 과거의 그 영광스러웠던 서로의 리즈 시절을 기억하면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전리품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구, 성공이라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머 저렇게 예쁜 부인이랑 결혼을 했어? 저렇게 남편이 막 성공을 했네? 이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얻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외현적인 나르시시스트, 또 하나는 내현적인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 외현적,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자세하게 만들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현적인 나르시시스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에너지가 많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이제 그런 인물들입니다. 뭐 화가 났다. 그러면은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고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뭐 성적으로나 이런 폭력과 학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좀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하 직원이 있으면 불러다가 뭐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든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자기의 이성을 잃고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자, 이런 성격을 보여줍니다. 내현적인 나르시시스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르시시스트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입니다. 내현적인 나르시시스트는 외현적인 나르시시스트와 좀 사실은 비슷해요. 나는 굉장히 뭐 특별한 사람이고 성공이랑 명예에 굉장히 목말라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뭐 굉장히 없고, 이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외현적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외모라든지 나의 뭐 지적인 능력 이런 걸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띄기 쉬운데요. 이 내현적인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이렇게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들입니다. 이들은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와 동일하게 성공과 명예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만 자기가 직접 이것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수줍고 자신감이 낮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적으며 또한 수치심을 가지고 있고 본인을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버트 나르시시스트, 외현적인 나르시시스트와 코버트 나르시시스트, 내현적인 나르시시스트가 결혼하는 이 두 가지 타입의 나르시시스트끼리 결혼하는 것은 일반적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외현적인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통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외현적인 나르시시스트가 집안에서 집안일이라든지 대소사,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인간관계, 인맥, 가족 여행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집니다. 왜냐하면 이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외현적 나르시시스트가 집안일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통제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내향적으로 보이고 수줍음이 많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 좀 남을 잘 케어하지만 좀 수줍다는 이런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외현적인 나르시시스트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그런 가족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외현적인 나르시시스트는 이 내현적인 나르시시스트를 비난하고 혼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하잖아요.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혼란을 주고 정서적인 학대를 하죠. 내현적인 나르시시스트는 결국에는 이 외현적인 나르시시스트에게 다 종속이 되는 거예요. 모든 책임과 결정, 그리고 모든 것의 통제와 주도권을 다 외현적 나르시시스트가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뭐 술을 마신다든지 포르노 같은 것에 중독이 된다든지 하면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제 숨어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와 내현적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그 가족 안에는 상처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외현적 나르시시스트
나르시시스는 겉에서 보기에 굉장히 두드러져요. 이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외연적인 나르시시스트들은 금방 찾기가 쉬워요. 근데 반면에 이 내연적인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착하고 그리고 굉장히 남을 잘 돌봐주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되게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사람들이 잘 믿어주지 않고 그리고 겉으로 자기의 분노를 외연적인 사람들처럼 막 공개적으로 드러내거나 하지 않고 이걸 참으면서 수동적인 행태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나르시시스트의 타입 그리고 또 다른 인격장애와 나르시시스트가 만났을 때의 관계 등에 대한 영상은 계속해서 준비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나르시시스트로 인해서 정말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제 영상을 더 많이 쉽게 찾아보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